레켓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어느새 중동 사태 불안감이 좀 가시는 것 같죠.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언제 또 급락이 나올까 하는 그 공포가 약간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제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5,700선까지 회복해냈고요. 코스닥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또 미국의 기술주 훈풍이 닿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 모멘텀까지 강하게 매수세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바이오도 오늘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펩트론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점점 정상적인 흐름으로 찾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급락,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중동 사태가 불거지기 전쯤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또는 새로 갖고 싶은 종목들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열어놓고 있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 전에 이 채팅창을 잠시 보면서 옛 기억을 하나씩 꺼내봤잖아요. 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나요? 저 좀 궁금하거든요. 병아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게 채팅창에 나온 얘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릴 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그 앞에 상인분들 오셔가지고 병아리 또는 메추리 이런 거 새끼들 팔고 하잖아요. 그리고 올챙이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올챙이는 좀 네. 충격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아리를 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확실히 기억나는 건 메추리를 샀는데 그 아기 때 진짜 귀여워요. 복슬복슬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크면 약간 좀 징그러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징그러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잘 처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처리인지는 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옛 기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채팅창도 화사한데요. 일단 강사님 오셨고요. 네. QKR님, 우주님, 소킹님, 수익내자님, 별사탕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노우병주님은 병아리, 개나리 하면서 그래요. 결국 또 개나리를 볼 수 있는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온도차가 꽤 많이 납니다. 일교차가 요즘 5도, 10도는 그냥 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감기 기운 으슬으슬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또 창어앵커님이 비염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코미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꽃길님이 여기에 더해서 코미코 진단 문의를 남겨주셨네요. 그러네요. 딱 오늘 지금 눈에 보이네요. 콧물주의보예요. 아니 진짜 제가 온도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네. 무조건 추워질 때뿐만이 아닙니다. 비염 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하면 증시에 취약해지는 것처럼 온도가 막 바뀌면요 비염이 더 심해져요. 저는 항상 왼쪽 코가 문제인데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코 좀 풀면은 바로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염증과 함께 피딱지가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정말 오늘 이러다가 지수도 빨간불이 많아서 네. 여기서도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콧물은 괜찮은데 혹시나 네. 코피가 나지 않을까 조심하시길, 네. 약간 좀 무서워지는데요. 아무쪼록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웅진 님이 창호앵커님 어디 출마하시나요? 헤어스타일이 멋있다. 네. 소킹님도 남겨주셨어요. 너무 어제 깔끔하고 잘 어울리시다고. 오랜만에 이발을 좀 짧게 했는데 그래도 잘 어울린다는 얘기 나오니까 좀 다행이네요. 전 원래는 몰랐네요. 왜 몰랐어요? 그러게요. 조금만 주의 깊게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원래 머리를 제가 몇 달 동안 길러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기르면 이게 손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구간을 결국 못 이기고 그냥 바로 시원하게 좀 잘라주세요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피 장대양봉 뭔가요? 호러 이렇게 무서운 분이네 예. 수진님인데 그거 아시죠? 뭐요? 세경 씨 무서운 사람이네. 약간 그 분위기 좀 있어요. 네. 항상 해맑게 얘기하는데 그 뭔가 심지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코코님 이발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네요. OCI 홀딩스 또 신현호 님이 문의 주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출연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SK바이오폼도 꾸준히 네.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맞아요. 동진세미캠도 올라옵니다. MK전자까지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 확실히 진짜 앞에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그 어릴 적 추억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랜만에 종목 진단 요청들이 네. 초반부터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공포 심리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좀 끝나가는 건지, 그렇지만 아직까지 종전선언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란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또 와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소울림의 종목인데요. 풍산입니다. 매수 가격은 13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이 제법 있는데요. 30% 비중입니다.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산 15만 9,200원까지 터치가 나왔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 조금 넘어섭니다. 오늘도 1.9% 시장은 상승인데 오히려 풍산은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방산 관련된 그 종목들이 전쟁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됐다가 다시 또 쭉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풍산 과연 이대로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풍산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단기 매매로 사신 것 같은데 물리신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벌려고 자금을 적으니까 테마주라든지 어떤 뉴스를 이미 시장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는 안 해야만 돈이 벌려집니다. 근데 계속 하고 싶어 해서 계속 합니다. 저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그냥 빨리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고 하는 것은 이미 주식 투자의 마인드가 지능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번 풍산도 이렇게 실제로 방산주라고 보다도 이게 이제 전기동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그러면 산업이 산업 쪽에 성장을 꼭 하게 되면 관련된 수요도 많고 그런데요. 지금 이쪽은 보시면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작년도 6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이 원래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주식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2010년부터 지금 2023년 그 한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주식이 보시면 항상 여기서 파동이 이제 한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초반이 정말 2만 5천 원, 4만 5천 원, 2만 사이 왔다 움직이다 작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구리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같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그냥 올랐잖아요, 작년에. 그러고 나서 거래가 원래 평상시 거래가 별로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하듯이 이런 주식들은 몇 년을 보면서 바닥에서 쌀 때 사놓고 있다가 하고 오르면 그때 파는 겁니다. 혹시 거래가 엄청 실렸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이미 몇 년 기다렸다가 한 100% 이상 나왔잖아요. 여기에 한 5배 정도 왔네요.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그냥 팔아먹고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사겠다면 10만 원대 사면 어떻게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럼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전쟁이 나니까 3월 3일 날 막 27%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3% 갔다가 마이너스 24% 내려가고요. 근데 통합은 그러고 KRX로 보시면 시가 높아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가 많이 실렸죠, 여기서. 그러면 단기 매매자들은 이미 매매해서 손절하고 여기서부터 팔고 나온 거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고 나서 이미 이 거래 실린 거에 절반이 다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고 12만이라 손절했어야 되는 거죠. 13만 여기서 샀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차트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식을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돈이 깨지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미 갭을 떠서 전쟁이 났으니까
전혀 실제로 큰 수익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나빠지면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구리가 올라가고 가면 계속 수요가 좋은 상태, 저 수요가 탄탄한 상태에서 원자재가 올라가면 이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것을 고객사한테 가격 전가력을 발휘해서 가격을 높여서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원자재가 올라갔는데 경기라도 건설이라 이런 건 침체돼 있는데 가격 올린 걸 그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악재죠, 오히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작년에 풍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관련된 건축 경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 관련된 IT나 이쪽은 괜찮지만 나머지는 산업적으로 안 좋잖아요. 건축. 그래서 그러면 악재인데 오히려 방산주를 해서 딱 올라가니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전쟁이 뭐 더 확대되면 다시 올라가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이미 게임은 본격 게임이 끝났고요. 뭐 장기 하더라도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러면 악재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 밑에까지 또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경기 침체 지자리 또 3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전하면 좋겠지만 반전을 길게 보더라도 한 13만 원 이상 가면 좀 나아지겠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래가 실고 내려와서 그냥 매도하는 게 가장 좋고요. 1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11만 5천 원에 매도 의견 들겠고 손절하고 나오셔서 다른 거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풍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 얘기도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다신님 네. 아침 꿈이 길몽이었는지 상한가를 가네요. 잠을 더 자람 테크놀로지인가요? 그런가 봐요. 맞아요? 와. 와, 이 상한가 어떤 종목인지. 축하드립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예요. 맞아요? 네. 야, 자람 테크놀로지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는데 참 바닥권에서 안 움직였던 종목으로 기억하거든요. 터질 때가 되니까 또 터지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 자라고 예. 있네요. 그리고 소킹님, 차고에커님, 감기 근육으로 헬스 파워로 꼭 물리쳐주세요. 근데 오히려 쇠질을 많이 하면 감기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으슬으슬하잖아요. 씻고 맞아요. 나면. 그리고 또 괜히 거기서 힘을 많이 빼면 오히려 컨디션이 저하되는 일도 생겨가지고 참 뭐든지 적절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별친구님도 늦었네요 하셨는데 안 늦었습니다. 저희 네. 막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자람 자람 테크놀로지. 와,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한다는 얘기 좀 오랜만에 듣는데 네. 좋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참 힘 못 썼던 종목들 앞으로는 다 같이 기운 내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병님, 네. 저 머리 묶은 것보다 푼 게 더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주 풀어볼게요. 네. 자, 그리고 별친구님, 자람 오늘 팔고 나오셨다고요? 오. 나오니까 상한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 아쉬운 기회는요, 아마 그런데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종목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왕해바라기 님도 네. 오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분이나 이 종목을 문의를 그러네요? 주셨어요. MK전자입니다. 아네스님의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박영희님은요, 14,000원에 10%. 뭐 두 분이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우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아니, 자람 테크놀로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종목도 그렇고요. 네. MK전자도 참 힘 못 쓴다 싶었는데, 오늘 급등합니다. 뭐 한 번에 터지는군요. 이거 상한가 들어갔다 나온 건가요? 와, 상한가 수준의 엄청난 상승. 이게 그런데 시작인 건지 아니면 한 번 올랐다가 바로 빼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님, MK전자입니다. 오랜만에 뭐 시원하게 올라가는데요. 이거 오히려 이 기회에 빠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성우전자도 언제 잘 가고 있고요.
액티브 펀드가 나오면서 그리고 NK전자뿐만 아니라 이게 IT 쪽의 회사들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나머지 IT 부품 관련된 것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의 이제 지수 추정하는 펀드도 ETF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신규 액티브 ETF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액티브 쪽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수익률이 좋을 거고요. 저 대형주, 초대형주, 실적자 삼성 하이닉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높은 회사들이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높은 회사가 이렇게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그런 회사들은 많지는 않고 실적에 우려된 테마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0개 중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코스닥에서 내가 코스닥 150개 종목을 추정하는 벤처지 추정하는 이제 지수 추정형 ETF 말고요. 액티브 같으면 펀드 매니저가 그 핵심적인 좋은 주식을 실적이 개선되고 이런 주식을 담아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 이렇게 주가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러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호전자도 있고 NK전자도 좀 같이 이제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주도 워낙 싸니까 솔리더도 그렇고 게임도 전부 다 그런 어떤 기대감 같이 있어서 올해 또 실적 턴만도 될 가능성이 그래서 같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지금 NK전자도 같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K전자 필라덤 쪽의 소재 이쪽도 이제 흑자 전환 내고 있고요. 기존 사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는데 후공정 쪽에 이제 이쪽에 관련된 현재 NK전자는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제 잘 실적도 중국 쪽에 있는 것도 개선될 걸로 보여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다. 보시면 장기적으로 27,000원대 저 21년도 이렇게 장 좋을 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테마처럼 올라갔는데요. 이때 반도체 장그 좋았을 때입니다. 그걸 올라갔다. 그 다음에 계속 매물의 반도체 안 좋을 때 내려왔죠. 이제 매물의 반도체 전 후행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공정 이제 라인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패키징 쪽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박스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대다수 이제 과거의 고점 정도는 근처까지는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게 18,000원 이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주로 2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한 25,000원 정도 24,50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중을 시청자님 16,000원 5%를 사셨어요. 그럼 옛날에 사신 거잖아요. 16,000원이면 여기인데요. 그래서 16,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16,000원인데요. 여기서 아마 급등할 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 보고 따라갔다가 물린 거죠. 왜냐하면 가장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파동을 공부하고 차트를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갔을 때 내려옵니까? 싸다고 이제 겁나서 못 따라가다 내려와서 두려우니까 겁나서 내려오니까 이제 또 잠깐 올라갈 때 내려와서 여기서 사게 되면 요지없이 물리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반등할 때 물리는 게 바로 크게 보시면 하나의 파동 A파라 B파 반등해서 물려버리면 끝없이 C파로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파동도 배워야 되지만 모르는 분들은 소용줄 안 해야 되는데 실적까지 나빠지니까 이렇게 나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전체적인 코스닥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ETF 관련 액티브도 들어오니까 코스닥에서 잘 고르면 실적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쪽이 거래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액티브, 이 코스닥 액티브 ETF도 아주 활성화될 걸로 보여요. 그동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코스피 쪽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50% 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 전체 지수, 벤처마크 지수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코스피 200을. 그랬는데 지금은 코스닥은 오히려 액티브를 하면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보유를 해서 단기적으로 본인 사신단가 충분히 갈 걸로 보이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17,000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25,000원, 올해 12월 내 2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불기둥이 또 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결산 끝나고 핵심적인 좋은 주식들은 가지고 있으면 다 수익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닐까 보유를 해라. 그리고요, 왜 5%로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물려서 나는 1억이면 500만 사가지고 계속 물려있다고 적게 평가손이 아니라 뭐를 다시 해야지 5%면 보시면 차트를 배우고 8,000원에 7,000원에 16,000원 사고 7,000원에 5% 더 샀으면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만원대 한 2, 3년 보고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수지 식으면 또 10만 대 가면 10배 먹잖아요. 아니면 3배라도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도 야인시대 이렇게 막 해주던 바닥권에서는 기다리는 주식들이죠. 이런 것은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제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29% 상한까지 오죠. 지금도 5%면 5% 더 사시면 되죠. 그럼 13,000원에서 16,000원, 14,500원 되죠. 그럼 내일은 바로 회복되네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만원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5%만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2, 3년 동안, 2021년도면 22, 23, 4, 5년 동안 물렸는데 4, 5년 동안 공부했으면, 차트라도 공부했으면 발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번전하고 나면 또다시 또 물리면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 안 하시면 허송소리입니다. 꼭 차트 공부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시고요. 1차 목표가 17,000원, 1년 목표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찾아오게 되니까요. 그 전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빅3가 오늘도 중심에 섭니다.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87% 오르면서 19만 3,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4.37% 상승해주면서 97만 9천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의 재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눈에 띄죠. 4.6% 오르면서 14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볼까요? 현대차 오늘 3.81% 아주 듬직하게 올라줍니다. 54만 5천 원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랭킹 3위에 등극되어 있는 이 종목 미래에셋 증권 좀 볼 텐데요. 사실 그동안 고점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안고서 관련주로서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14% 급등 중이고요. 73,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 미래에셋 증권 그동안 상승의 탄력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다시 또 신고가를 뚫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관점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저는 작년에 5월 달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5월 초에 지수는 4,300원을 간다, 일단.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주식이 있는데, 이제, 정권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정권 시대는 정권주만 가는 게 아니라, 정권을 해야만, 주식을 해야만 잘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점 삼성증권, 미래에셋, 이렇게 두 개만 도 된다. 왜냐면 배당을 받은 삼성증권을 가지고, 또한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30년대, 제가 그렇게 2035년 정도 되면, 제가 새로운 지구가 하나 탄생된다. 즉, AI로 이루어지는 세상, 즉, 휴머노이드 세상, 인조인간 시대가 시작되면,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산업이 붕괴되고, AI 관련된 산업만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앉아가지고 뭘 할까요? 앉아서 게임하든 주식하는 거죠. 그게 바로 2000년도 초반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제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있으면 뭘 합니까? 주식했잖아. 그것도 주식 장이 좋았잖아. 그리고, 언택트 관리 좋듯이, 마찬가지로, 미래에 할 일이 없을 때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어쨌든. 그래서 또한 그게 또 쏠림 현상. 즉 AI 때문에
이것저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세계 1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미래에셋증권도 정권주의 1등이잖아요. 규모로 보면 자본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저는 만 원대도 33,000이 세고가인데요. 이게 각 사상 고점이 여기가 보시면 여기 33,000. 이거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만 원대 사놓으면. 근데 지금은 지수가 2000 지금 거의 150% 올랐잖아요.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2100포인트에서. 그죠? 그러면 6300이니까. 그러면 사상 고점에서 3000포인트에서 따블이었는데요. 요것도 여기 33,000, 6만 원 따블었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주식은 삼성증권 다른 증권주보다 더 올라간 것은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상장 차익도 많이 생기지만 스페이스X의 상장 차익도 생기지만 또 관련된 미래에셋은 미래 벤처 투자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게 하나씩 나오고 특히 또 뭐 벌써 이미 미래 우주 관련 것도 투자했듯이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실적이 워낙 요즘 증권사들이 ETF로 워낙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대는 더 강화됩니다. 찍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종목을 그냥 ETF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섹터를 하든 섹터 ETF를 하든 그래서 증권사가 자산 운용사보다는 증권사가 더 수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도 팔 때가 아니고요. 저는 2028년도 1월까지 코스피 지수를 11,100포인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10만원대로 가야 된다. 저는 목표가를 지금 단순하게 보면 지금 시세를 한번 돌파를 하고 가게 되면 이 종목도 93,000원 정도까지는 가야만 30배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3만원대 오면 이제 10배 오거든요. 여기 10배가 오는 상태에서 이제 20배 정도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30배는 가야 되기 때문에 95,000원 내외고요. 장기적으로는 10만원대 안착할 주식이다. 옛날에 좀 밑에서 만원대, 2만원, 3만원 사신 분들은 팔 생각조차 하지 말고 장기 보유하시는 게 낫다. 2030년까지 들고 가면 저는 한 30만원 갈 거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30만원이면 엄청 시가죠. 41조인데 지금 그럼 5배 가잖아. 57, 30. 그럼 5배 40조에서 150조, 200조, 그죠?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지금 2030년대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과거에 사신 분들은 배당만 받아도 좋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도, 사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올라가면 놓지. 그래서 분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샀는데, 만약에 물리면, 장이 더 전쟁이 더 악하게 안 물리면, 그럼 1,000만 원 더 산다 생각하면, 지금도 진입해도 늦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증권주는 팔지 말고 보유하시는 게 시대에 맞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중간에 정신이 확 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 11,1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되면 증권주는 전혀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군요. 아직도 많이 올랐지만 미래에셋증권의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하시니까 시청자님들도 놀라셨어요. 그쵸. 다조아님, 소키님도 예. 11,100 가자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렇습니다. 다조아님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 가야 지수가 11,000일까?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얼만큼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 계산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뿐만이 아니죠. 키움증권, 삼성증권, 부국증권, 신용증권 정말 네. 중소형 증권주들까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별사탕님 증권주 다 팔고 없다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니까요. 별사탕 올리버님 주변에서는 주식하시는 분 중에 와 86세 투자자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정말 이제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금요일에 미스터 진단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전화 진단이 왔는데 23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투자자분이랑 전화 연결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요즘 대학교에서도 주식 동아리가 되게 핫하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스펙트럼이 나이대가 달라졌습니다. 온 국민이 주식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행트님 네. 빠지지 않습니다. 10,000포인트 가면 창호 삼촌 결혼도 하는 거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막 이렇게 빵빵 가면은 네. 저도 결혼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대감을 좀 가져볼게요. 그럼 10,000포인트 저희 한번 다 같이 제발 올라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신현호님의 종목인데요. OCI 홀딩스입니다. 매수 가격 15만 8천 원이고요. 요즘에는 진단 요청 받는 종목 중에 비중 높은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50% 되는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은 30%가 눈에 많이 띕니다. OCI 홀딩스는 30% 들고 계시고요.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는 15만 원 약간 넘는 수준. 사실 그러니까 매수가와 현재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OCI 홀딩스 이대로 보유하면 좋을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OCI 홀딩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오시아 홀딩스는 보유를 하시고요.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셔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정신만 있으면 80대, 90대도 주식 투자가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요즘처럼 장 좋고 돈이 벌리면 아픈 것도 다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처음부터 제대로 잘 배워놓으면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시면, 매일매일 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엄청 생겨요. 완전히, 스펙타클하게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행복한 삶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래서 OCI 홀딩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실적을 보면 계속 안 좋았다가 2022년도, 21년도 그때는 이제 7,500억, 500억 나오다 5천억, 1,000억. 이제 작년에 적자까지 났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그래서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매출은 늘었죠. 2조 7천억에서 작년에 3조. 그런데 마진이 안 좋았죠. 태양광산 중국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이제 매출액이 22년도 2조 7천억, 내년도는 4조 3천이니까 거의 한 7, 80% 느는데요. 그럼 주가가 당연히 사상 고점 근처는 돌파 가니까 이익이 정상화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상 고점 28년도는 이 태양광 관련된 쪽에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고의 영업 이익이 발생될 걸로 보여요. 28년도. 그래서 28년도 1월까지는 OCI 홀딩스도 지금 15만인데요. 요 사상고점 52만 2천원 28년도까지는 돌파가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8년도에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28년도에 우주 대기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는 게 본격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론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지만 어차피 이제 관련된 소재를 또 개발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시아 홀딩스도 이쪽에 관련된 성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 가장 빨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이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면 에너지 저장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 27년도 이후부터는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많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본격적으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지표도 보시면 연봉 기준으로 중심선이잖아요. 다 이제 또 올해 돌파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80 가까이 오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던지 지금 15만 8천인데요. 물론 아마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확 올라가니까 그죠? 여기 28%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주식은 아직 실적 모멘텀 적겠고 아직 업황 모멘텀도
확신이 들지 않는데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제 부품이나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 6개월 전보다는 30%에서 50%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 관련된 태양광을 설치하려도 한 3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가 커질 걸로 보여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폴실리콘 쪽에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산업이 살아날 걸로 보여서 아주 좋은 가격대다. 지금도 싼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 보유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목표가는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25만 원. 왜냐하면 5배 정도는 가야 된다. 시작점이 주가는 예측이 아주 쉽습니다. 장기 예측은. 시작점, 미래 인사이트를 발휘하려면 시작점을 알게 되면 됩니다. 이 시작점이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5만 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25만 원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유를 하셔서 가는 게 좋고요. 물론 단기 매매자라면 1년 기다려서 25만 원 가면 70% 수익인데 그냥 빨리 먹고 나지 하루에 상가간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팔아야 되죠. 아직은. 여기서 돌파 못하면 15만 8천 원 돌파하면서 가야 됩니다. 15만 8천 원 안착하면 오히려 위로 갈 것이고요. 이렇게 행보하다가 칠 때는 그냥 쳐야 됩니다. 아니면 내려가서 올라가듯이 제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주식에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들이 갈 때는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봉도 이렇게 보시면 밑에 내려 조정 바로 가버리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갈 때 그냥 돌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OCI도 여기서 한 거죠. 이렇게 행보하다가 가면 한 번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5만 8천 원을 돌파하면 16만 원 가면 그때, 지금 비중은 30%니까 더 이상 못 사겠지만, 돌파 못하면 비중을 축사고요. 돌파하면 그대로 놔뒀다가 추세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야기 한마디, 거기에다가 OCI 홀딩스의 앞으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2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의 진단이 또 따뜻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오늘 친절 모드 예. 너무 반갑다라는 댓글들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밤님, 네. 와, OCI 25만 원이면 지금 진입해도 좋겠네요. 하셨는데, OCI뿐만 아니라 증시 자체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요 목적 다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내자님도 예. 미래에셋증권 25,000원에 보유하고 우와. 계시는데 주식 장 끝날 때까지 갖고 가겠다고. 주식시장이 아직 지수가 내려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리고 모니카님 오셨는데요. 요즘 온통 주식 얘기라서 아이도 고등학교 졸업식과 동시에 주식을 하더군요. 라고 확실히 지금은 대세가 주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우님 오셨고 JWS님 그리고 아이는 리얼님도 와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빛님이 와 경유 1,970원이네요. 네. 국제유가가 잠깐 또 진정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환율도 네. 훅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바로 하나 더 네.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오청개구리님께서 이게 뭘까요? 개구리 종인가요? 자, 종목이 오늘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이야기 좀 했었죠. 네. 첨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첨보 한번 볼 텐데요. 2차전지 중에서도 참 크게 못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54,200원에 갖고 계시고요. 10% 비중, 매수가 언제까지 도달할지 단기 중기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첨보가 그래도 좀 움직이나 싶었는데 어느새 다시 쭉 밀려 내려와 있죠. 4만 원 간당간당 했다가 지금은 48,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첨보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종목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주가가 2차전지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고점대에 많이 빠졌으니까 대다수 초보자들도 이제 잠깐 오르면 막 따라가고 하는데요. 이건 실적이 아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사야지
이것저것 해서 주변주까지 가는 지금 시세가 확산되는 건 아닙니다. 2차전지도. 그래서 2차전지도 코스닥에 시가총 높은 거 위주로 그쪽에 수급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시가총 낮은 거는 쉽게 수급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첨보는 지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보시면 매출 비중을 보면 절반 정도 이상이 여기 2차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소재고요. 전자소재는 LCD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시가에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2차전지 첨가제 들어가고요. 전액 첨가.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적자입니다. 2차전지 쪽은. 전자 부분 소재 쪽에 시가에 관련된 여기에는 좀 흑자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좀 좋아질 걸로 보여서 내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이건 2년 뒤에 내년이잖아요. 2년 전. 그래서 내년의 예상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실적이 나올지는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탄력이 늦게 발동도 올리고 늦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보면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이렇게 가게 되면 단기적인 매매만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보면 많이 빠졌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 거죠. 지금이 아니라 이 박스권 상단에 돌파한 상태에서 나중에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아마 들어갔어서 54,000이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갈 때 목표가 54,000이네요. 보시면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54,000에 가서 여기 매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위로 본다는 것은 거래가 실려야 되죠. 거래가 다시 많이 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거래 실리고 나서 깨졌으니까 또 여기 단발성하고 또 내려왔어요. 거래 또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54,000에 이렇게 번정 가면 팔고 나오셔서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이쪽에 이렇게 2차전지도 소외된 이쪽으로는 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2차전지를 하고 싶으시면 2차전지에 가셔서 돈이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VM은 시가총 높기 때문에 코스닥 좋을 때 같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체들은 또 전고체도 관련된 ETF가 발행도 되고 있으니까 좋아지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나머지는 소외된다. 그래서 보시면 돈도 대주전자 보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전고체 비중이 있으니까 수급이 좋아지는 거죠. 순자산이 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까지 보시면 수급이 당기기 때문에 보셔서 2차전지도 선별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보는 본전 가면 팔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보였습니다. 첨보의 경우에는 본전에서는 나오는 걸 추천을 해주셨네요.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최병훈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첨보 이야기 하니까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뭐죠? 우선님이 첨보만보 드립 금지 이랬더니 08님이 잠만보 드립은 되나요? 네. 소킹님 또 첨보자기로 할게요. 뭐라고요? 첨보자기. 네. 아니, 첨보만보는 이게 저도 정말 진부한 얘기인데도 첨보 들을 때마다 계속 그렇죠. 떠오르는 거예요. 네. 미치겠습니다, 정말. 근데 그 잠만보는 조금 새롭긴 하네요. 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별빛님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그래요? 네. 결국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자아가 강해요. 그렇죠. 남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께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성향에 맞는 분으로 네. 투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투가이드님,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첨보만보 하리보. 말리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네요. 후리지아님과 함께 대화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송영민님은 첨보 2차전지 얘기가 나온 김에 롯데에너지 모트리얼즈 이야기도 좀 전해주셨군요. 코로나 네. 전에 매수하셨다고. 그래요? 정말 오랜 기간 보유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진아님은 에코프로 HN을 들고 계십니다. 자, 종목 진단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출연자 한 분이 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 계속해 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함께 올려주시죠. 네, 그러면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이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그 종목 진단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꽤 올라오고 있죠. 네. JYP도 올라와 있네요. 이제 부산맘님께서 왠지 신기수 전문가의 출연 차례자 이걸 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을 불러야 될 때가 되면 네. 옆에 BTS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하이브 이렇게 네. 엔터주 하면 또 신기수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08님이 마침 또 JYP 오늘 리포트도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코르카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남은 시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행복하게님. 롯데에너지 뭐 드리올즈. 그냥 포기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진단을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팅 가자님 모셨고요. 나르샤님, 한화오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화오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이 한 네. 발언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DB하이텍입니다. 미안해우님의 매수가 9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0%입니다. 기다리면 11만 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조금 매도를 하기에는 뭔가 앞에 고점이 있었어서 그쵸.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 11만 원대 라인이 자꾸 아른거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DB하이텍 그러면 지금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그 8인치 웨이퍼 쪽에는 DB하이텍 외에는 뭐 다른 어떤 회사들이 많이 없죠. 네, 그리고 8인치는 아직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그 아주 뭐 첨단 반도체 이런 것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일반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칩 같은 것들 8인치로 또 많이 만듭니다. 생산하는 데가 거의 DB하이텍이 독점이라고 봐야 돼요. DB하이텍은 IT 쪽에 화랑이 오게 되면은 DB하이텍은 뭐 늘 실적이 늘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한 가지 한계는 뭐냐면은 그만큼 독점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의 생산 캐퍼가 풀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매출 향상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약점이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DB하이텍은 여전히 생산 캐퍼는 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럼 DB하이텍의 매출이 늘으려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생산량은 더 이상 뽑아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뽑아내죠.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올해 일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상반기 내내 아마도 이제 뭐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듯이 이쪽에도 8인치 쪽에도 가격 상승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중국 쪽의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DB하이텍의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R이 10배인데 다른 반도체 그 소부장들 보면은 뭐 20배 넘는 데도 많죠. 근데 그만큼 받을 수 있냐? 그럼 지금부터 2배까지 갈 수 있냐? 또 그렇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캐퍼가 정해져 있다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가지만은 어쨌든 뭐 요번에 나왔던 뭐 11만 원대의 고점 이 부분까지는 뭐 충분히 다시 또 올라갈 종목이니까 지금 파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가지고 계시다가 요번에 이제 한 11만 원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매물을 한 차례 맞을 수가 있으니까 더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11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DB하이텍이었습니다. 이전에 11만 원대 고점 찍기 전에 움직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내려와 있지만 11만 원대 라인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DB하이텍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네. 오늘 또
현대로템에 대해서 급등하는 날 잡으셔서 아, 그래요?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반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예원님, 신기수 전문가님 반가워요. 조용하신 분이라 신기하고 주식 수놓는데 탁월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 차분해 보이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라고요. 자, 넬방녀님, 넬봐요도 아니고 넬방녀님이십니다. 네. 큐라크를 그대로 가져갈까? 지금 팔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고, 곰팔님, 전력 반도체 설계사만 잔뜩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 미경님도 오셨고요. 코르카님이 현대로템 남겨주셨군요. 그리고 강사님과 메아 친구님,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역시 신기수 전문가님 나왔으니까 그래요? 이 종목 가봐야겠습니다. 바로 JYP 엔터고요. 이재 부산맘님의 매수가 78,000원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답답하다고 남겨주셨는데 JYP 엔터 오늘은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제 엔터주는 좀 빛을 볼 수 있는 걸까요? JYP 엔터 어떻게 할까요? 네, JYP 엔터는 그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에는 엔터주들이 게임주와 더불어서 이제 좋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뭐 안 좋았던 섹터가 없지만 어쨌든 좋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호황기에 나왔던 이제 주가를 다 반납을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JYP 엔터는 꾸준히 하는 기업이긴 한데 약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폭발력 있는 신인 그룹들이 조금 지금 이제 없다는 게 좀 약점이에요. 중견 그룹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분기 매치가 상당히 잘했고 투어를 굉장히 많이 했죠. 지난 하반기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음반 판매 좋았고 올해도 이제 아마도 JYP 엔터는 그 하반기 때 이제 스트레트키즈 투어가 또 나올 거고 또 트와이스도 또 투어를 할 거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작년보다는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약간 그 올드 IP들이 가령 이제 하이브 그러면 BTS 또 저기 YG 엔터 그러면 블랙핑크 이렇게 하듯이 뭔가 좀 정말 글로벌 탑 티어에 있는 어떤 그런 IP들이 그 정도까지 폭발력 있는 IP가 지금 현재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이 작년보다는 뭐 당연히 올해는 더 나을 걸로 보지만 하지만 그런 쪽에 비해 가지고 지금 그런 이제 폭발력 있는 어떤 모멘텀을 주가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약간은 이제 물음표가 남죠. 본정가 부분까지는 뭐 당연히 올라갈 걸로 봅니다. 78,000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85,00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은 지금 약간 손실권이시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JYP 엔터를 들고 있는 것도 물론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이브가 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번 시장과 함께. 그래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속도라든가 상승폭 같은 것들이 기대 수익이 하이브가 저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로 지금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이브로 지금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하이브 차트 잠깐 볼까요? 하이브가 지난번에 이렇게 역대 신고가 부근에서 조춤조춤 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같이 빠져 있죠. 지금이 상당히 좀 이제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기술 랭크되어 있고요. 보성파워텍까지 원전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수원의 원전 폐기물 처리 입찰을 앞두고 관련주들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등 오늘 통신장비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는데요. 이제는 빅테크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된 성우전자 오늘 신고가 경신한 후에 오늘의 상승분은 일제히 반납한 채 약보합으로 전환했고요. 삼표시멘트는 정원호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상한가까지 위치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장비주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RFHIC와 함께 오늘 섹터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 급등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쪽 통신장비 쪽은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죠. 예,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은, 사실은 이제 RFHIC입니다. RFHIC도 이제 많이 올라와서, RFHIC도 제가 6만원 위로 올라온 부분부터는 제가, 매수하자고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광통신도 RFHIC와 스토리가 이제 비슷하죠. 당연히. 예, 방산 쪽의 모멘텀을 같이 안고 있고, 예, 그쪽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 늘어가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올해 뭐 미국 쪽에, 뭐 주파수 경매 있으면 당연히, 예,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또 이쪽에 이제 광섬유 쪽도, 결국 중국을 이제 배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한광통신은 이제 반사수혜도 누릴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 그 레이저 무기, 첨광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이제 모듈 국산화 할 때 아무래도 대한광통신의, 기술을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때 모멘텀이 대한광통신도 상한가를 갈 만큼 충분하다. 근데 이제 대한광통신이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이런 거를 따져보자면은 사실 그거 따지기 힘들죠. 예,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정하기는 힘들고 지금은 이제 뭐 시장이 좀 이제 빠졌다가 올라올 때 수급이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응들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면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가 만약 오늘 풀린다면은 거기서 비중 좀 줄이시고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겠죠.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은 제가 계속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급등할 때 마지노선은 5일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5일선 계속 따라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5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그럼 전량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이런 방안이 제일 그 최적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통신장비주들을 이전부터 정말 강조를 해주셨던 신기수 전문가께 통신장비주 힌트 좀 얻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들어봤고요. 네. 영행투님, 헐, 대한광통신, RFHIC, 지난달에 다 팔고 또 없으시다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타이밍이 참 안타까운데요. 자, 그리고, 곰님께서 6G 얘기도 간단히 해주셨고요. 아앙님은 LG 디스플레이 종목 진단 요청. 그리고 이제 부사맘님께서는, 이전에 그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뭐 속이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브 다시 들어가 볼게요. 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조이시티, 조이님이 또 문의를 주셨어요. 네. 게임
여행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기다려도 되는지 남겨주셨고요. 어제 저희가 또 이벤트로 진행했었던 음악회가 열렸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잘 다녀왔다고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장님이 어제 음악회 잘 보고 와서 그런지 오늘 매매도 잘 되신다고 네. 인사 남기셨습니다. 이게 음악회에 가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안정돼서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우주님, 네, 이해 잘했어요. 라고 아마도 신기술 전문가의 진단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찾아서 가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오늘도 오름님의 종목, GS P&L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호텔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죠. 정말 잘 가주다가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같이 좀 빠졌습니다. 네. 조금씩 계속 꾸준히 빠졌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헷갈리네요. 이거 GSPNL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다시 윗방향으로 돌려낸 건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5만 원에 10%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GSPNL 이 종목은 이대로 보유를 좀 하고 있을까요? 예, GSPNL은 호텔 파르나스를 지금 운영하는 쪽이고, 파르나스는 이제 서울 도심에 있는 것도 있고, 프리미엄 호텔도 있고, 비즈니스 호텔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잘 돼야지 뭐 이 회사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제 그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1년 간 넘었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재무적인 어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467억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고 12개월 선행 PER 뭐 나온 거 보니까 한 14배 살짝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이제 그런 정도의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주가는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하방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싸지는 않기 때문에 또 상방으로 확 가지는 않는데 단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시장 따라서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번에 이제 7만 원 부근에서 밀려가지고 4만 5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살아있으면 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 한 6만 원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1분기 때 뭐 춘절도 있었고 또 지금 BTS 광화문 그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모텔 같은 게 BTS 광화문 공연 바로 전날에 막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럼 호텔 가격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1분기 때 실적들이 괜찮겠구나, 호텔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5만 5천 원대에서 사실 아마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차트인데 더 빠졌어요. 5만 원을 깨면서.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 이제 전쟁 때문에 더 빠진 것 같아요. 호텔 업종도 다 빠졌거든요, 이때. 왜냐면은 이거 중동 전쟁이 있으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해서 빠졌는데 뭐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 종목도 6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일단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GSPNL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도 또 BTS가 거론이 되는군요. 저 정말 신기수 전문가님과 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아까부터 네. 여러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전문가께서 진단하는 동안에 수지 앵커가 옆에서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거의 똑같이 전문가께서 해주시네요. 네, 아니 BTS가 이제 다음 주에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호텔 값이 엄청나게 뛰었다 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평소에 한 70만 원 하던 게 네, 지금 얼마까지? 370만 원으로 뜨더라고요.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정말 GSPNL도 이 기세를 받아서 예. 한번 좀 호텔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효건님께서 프리지아님과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소킹님, 토마토 준 거 진짜 최고네요. 음악회로 멘탈 관리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자주 좀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솜님
류현님께서도 음악회 이벤트 또 안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최대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웃트리거 커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오고 계시고요. 또 효관님도 인사 남겨주고 예. 계십니다. 소킹님과 화이팅 가자님도 좀 놀라셨죠? 진짜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하룻밤에 아무리 고급 때려도 370. 저도 다음 주 토요일에 광화문 어딘가에서 네. 배회하고 있으려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요. 네. 광화문 근처 잘못 갔다가는 아마 그 지역을 못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탄플레이션이라고 리얼님이. 그래요, 네. 리얼님. 이 어감이 쫙쫙 붙네요. 방탄플레이션. 와, 정말 뭐 충격적인 수준이죠. 네. 이 슈퍼 글로벌 스타.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네, 절파고TV님도 오셨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문의 주셨는데요. 뒷번호 7360번님이 LG 디스플레이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15,0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역시나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잘 가고 있었는데 역시 증시 급락의 여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다시 이제는 반등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예,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일단 흑전이 됐죠. 흑자 전환이 됐고 흑자 전환의 가장 큰 이제 공시는 OLED죠. 지금 OLED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채택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을 이제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쪽에 이제 그 AI나 그 피지컬 AI나 로봇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하겠구나.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허수가 아닐 걸로 보는 게 앞으로 이제 로봇이 나온다. 그러면 로봇하고 사람하고 이제 서로 간에 그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결국엔 OLED 패널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꼭 자율주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량 내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드리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 테슬라처럼 그런 이제 그 패널이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싼 뭐 LCD라든가 뭐 이런 것들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OLED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또 OLED 가격도 옛날만큼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LG 디스플레이의 향후에 이제 실적 전망도 좋고 또 이런 이제 내러티브 자체가 주가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시장만 괜찮았다면 아마 지난 전고점 뭐 16,000원 정도 뚫고 올라갔을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신고가 부근에 있던 종목들 한 번이 두들겨 맞은 거죠. 또 올라올 걸로 보고요. 단지 지금 이제 그 진단 요청해 주신 분이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이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15,000원 부근 올라오면은 본전가 부근에서 비중을 15% 정도로 줄이십시오. 그렇게 뭐 30%까지 가지고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고 그 정도 가지고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일단 잡아보면은요, 19,000원 정도 목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000원 목표가로 해서 일단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안정을 좀 찾은 만큼 전망도 아주 화창합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정도만 목표가 하향이 2개 정도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모조리 다 상승 리포트 위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T가 상승 리포트가 무려 7개가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하향 리포트도 3개 정도는 섞여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꼽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반도체 투톱 중에 SK 하이닉스입니다. 다울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올해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186조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다가 HBM4에서도 1위 공급자 지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 146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교보증권의 분석이고요. 지난해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거기에다가 전통적인 디자인 하우스 비즈니스를 넘어서 팹리스 같은 이 고부가 사업으로 확장 가능성까지도 기대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목표 주가 45,000원부터 6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흥국증권의 분석이고요. 이 방산과 우주항공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럼 대표 기업으로서 정부의 우주개발 최대 수혜 기업으로 전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종전의 목표 주가 2만 원부터 3만 2천 원까지 목표가 크게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 그렇죠. 바로 SK 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충격과 함께 많이 흔들림이 나왔죠. 자,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SK 하이닉스의 100만 리스까지 다시 한번 금세 진입할 수 있을까요? 100만 닉스는 오늘 97만 5천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일단 100만 닉스는 이미 이제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격만 좀 이제 출렁였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향후의 성장 전망 같은 것들이 전혀 변화가 없죠. SK 하이닉스 HBM 쪽에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HBM4 쪽에 상당히 이제 치고 나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더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그 HBM4 쪽에서는 캐퍼 자체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이렇게 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차피 이제 물량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그쪽 점유율이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실적이 낮아지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이닉스는 또 지금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청주 쪽이라든가 용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HBM 전용 라인 지금 증설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캐파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HBM 시장이 언제쯤까지 이렇게 화랑일까, 또 메모리 시장이 언제쯤까지 화랑일까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제 리포터들이 많지만, 그 리포터들을 읽어보면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가봐야 안다예요. 가봐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주가, 오늘 목표가 16만 원 나오긴 했지만 16만 원이 끝일 것인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제 목표가를 잡는 거는 잡아야 되겠지만, 그게 목표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의 끝이 와야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끝이 온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제 실적 피크론이 나오기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고점이 어딜까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또 신고가 또 낼 거는 저는 거의 100% 신고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15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이고, 어쩌면 또 20만 원까지 20만 원이 아니죠. 이제 2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ADR 상장하게 되면은 아마도 주가 그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거가 가능하게 된다면은 그런 이제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 오히려 지금 이제 조금 조정받는 이 구간에서 그동안 못 사가지고 좀 섭섭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대표주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 다뤄봤는데요. 네. 지금 코스닥의 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싶었는데 막판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네. 생각해보니까 뭐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도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변동성을 감안하면 네. 괜찮죠. 그래도 뭐 아무쪼록 특별한 일이 없기만을 바라면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류승길님, 왜요? 하이닉스 수렁에 빠질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응원하는 심리인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내려갑니다. 즐거웠어요. 아니에요. 인사하지 마시고요. 다시 반겨주세요. 오늘 기관이 그래도 힘을 많이 써주네요라는 그렇습니다. 소킹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서만 1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힘을 받아서 코스피가 또 지금은 5,700선이 무너졌는데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조이님의 종목인데요. 닉네임과 종목의 이름이 굉장히 조화롭죠? 조이님의 조이시티입니다. 요즘에 은근히 게임주의 진단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3,9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역시 게임주는 대부분이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많죠. 아주 오랫동안 보유를 했어요. 기다려도 되는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펄어비스의 아주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언급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조이님의 이 조이시티 이대로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예, 게임주들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주가를 상당히 많이 반납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제 2024년부터 어떤 말씀들을 드렸냐면은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이제 역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한계치를 좀 보이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좀 의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뭐 조금 열린다 그러면 막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중국 자체 게임 그 개발 역량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또 서구권으로 진출하자니 우리나라에서 그 제작하는 게임들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구권과 약간의 이제 아직까지도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게임주들이 아마도 이제 조금 올라오는 타이밍은 아마 맞이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신작을 내는 게임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아요. 작년에 내기로 했다가 밀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최소 2개 이상의 신작을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신작 모멘텀을 타고 또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 다른 섹터들이 많이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게임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마지막 불꽃 슈팅 때 게임주들도 같이 들어 올려질 확률도 있죠. 그래서 조이시티도 지금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오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올라오게 된다면 딱 본전가 뭐 4,000원 정도? 이 정도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은 지금 10% 정도시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요. 예, 본전가 살짝 아래겠네요. 3,800원 정도. 여기니까 3,800원 정도 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고 그때도 뭐 팔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때 왔을 적에 3,700~800원 왔을 적에 게임주 전체적인 어떤 섹터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이시티 보유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소식까지도 있었는데요. 08님은 붉은 사막의 평이 좋나 보네요. 또 펄어비스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어요. 네, 붉은 사막 제가 사실
최근에 게임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랜만에 붉은 사막 관련 영상이 또 떠가지고 잠깐 봤더니 우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한 스케일에 이 그래픽도 엄청나던데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기일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별사탕 올리버님, 잠시 내려갔다 올라갈 겁니다. 시장을 응원하고 계시네요. 이제 또 시장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랭킹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하나 더 빠르게 가볼까요? 네, 지난님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HN입니다. 지금 뒷심이 많이 좀 빠지는 시장의 분위기죠. HN도 이제 잘못하면 하락으로 돌릴 수도 있겠군요. 네. 38,000원에 20%입니다. 33,600원이 현재 주가. 들어보죠. 전문가님, 에코프로 HN은 어떻습니까? 예. 에코프로 H는 뭐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하고 이제 동행성이 상당히 이제 강한 기업입니다. 이제 뭐 소재 쪽에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환경 쪽에 하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소재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이제 뭐 전구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화학 물품들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에 동행성이 있다를 봐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지금 그 2차전지 관련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크게 반응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HN도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갈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양방은 좀 갈릴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코스닥도 당연히 저는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주가가 한번 흔들린 이후에 코스피가 먼저, 올라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형주들 먼저 끌어올리게 돼 있고,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대형주들 쪽으로 먼저 올라오지만, 오늘은 코스피가 강하지만, 이게 또 며칠 내에 또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올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도 따라서 올라오게 될 거고요. 이번에 49,000원 부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한 번씩 상당히 좀 이제 수급이 좀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44,000원 정도까지 일단 이 정도는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 HN도 여기서 포기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좀 뒷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5,690포인트까지 5,700선이 이탈이 됐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빠지네요. 현재는 1,153포인트, 1,150선이 간당간당해졌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더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